이렇게 버리면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대책들 몇면들을 보다 보면 막 헷갈리고 얘는 뭐고 막 혼란스럽죠. 근데 저는 오늘은 그 대책들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해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거래 제한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타이틀 거래 제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나로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도 이사부동산 대책 하면서 현금 청산 기준 날짜가 바뀌었다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비사업도 민간과 공공 나눠야 된다. 공공에서도 공공재개발 5.6부동산 대책의 공동시행자 방식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이 2020년 9월 21일이다. 뭐 직접 시행자 방식인 이사대책에서 우리가 현금 청산 기준이 또 어떻게 바뀌었고 막 얘기 많이 했었었는데, 여기서 사실 끝이 아니라 민간은 또 괜찮나 라고 하면 민간은 전매금지 기간이 원래 있었었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그런데 직방 바로 저번 시간이 뭐였었어요. 이 전매금지 기간을 갖다가 재건축을 안전진단 통과로부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땡겨가지고 지정할 수 있도록 또 하겠다라는 게 서울시 발표였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통과된 게 아니에요. 9월달 개정 예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개정이 되는지는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도 거래 제한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외로도 대표적인 거래 제한 규제가 바로 무엇이었나요? 토지거래 허가제 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2020년도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현 서울시장님께서 이걸 연장을 하냐 안 하냐가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연장을 또 했어요. 그래서 2022년 6월 22일까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또 연장된 상태고요. 현 시장님께서 2021년 4월 22일에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느냐, 이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러고서 실소유 목적이어야 돼요. 주택이라고 하면 실거주를 할 수 있어야지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일단 당장 세입자가 있으면 매매 계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간접적인 규제도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2021년도 6월 1일 이후로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게 됐을 때 2주택자다 그러면 플러스 20%, 3주택자다 그럼 플러스 30%의 중과가 붙게 되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최고 세율이 45%, 30% 중과세율이 붙으면 75%, 여기에 지방세 10%가 더해지면 7.5를 더해가지고 82.5%의 최고 세율이 빵 터지게 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돼요?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들을 갖다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해드리자면 이렇게 거래를 제한해버리면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A지역을 거래 제한했다? 그럼 B지역이 쭉 올라가겠죠. 일명 풍선 효과. 여러분들 이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요 공급 곡선. 우리가 이 그래프 상에서 그냥 단순히 가격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겠죠. 그러고 가격이 높아졌으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겠죠. 이 그래프 선상에서만 점이동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수요 공급 그래프가 되는 건데, 지금 수요 그래프와 공급 그래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교차하는 지점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미 대한민국에 공급되어 있는 아파트량 자체는 동일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팔려고 할지 안 팔려고 할지는 그 가격을 보고서 내가 결정하겠죠. 그럼 가격이 높아지면 팔고 안 팔고, 이거는 점이동, 즉 선 내에서 있는 이동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예 물리적으로 상기 신도시하면서 막 공급을 막 때려박아, 혹은 정부가 규제를 억제해가지고 빨리 팔아야겠다, 종부세 폭탄이 터진대, 빨리 팔아야 되나 해가지고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는 그게 바로 선이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가격적 요인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게 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은 거죠. 수요는 그대로예요. 근데 공급량 자체가 늘어났어요.
점 B에서 가격 형성이 되게 되면서 가격 자체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 하락, 즉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요가 반대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요량 자체가 좌측 이동하게 되면서 그러면 또 역시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오히려 공급을 줄여놨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모든 규제 상황들이 다 뭘까요? 공급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했나요? 아니죠. 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들이 내가 집을 팔아야겠다, 말아야겠다 이걸 선택하는 게 주택에 대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인데 소유자들이 집을 팔 수 없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거래를 하려고 해도 거래를 해서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될까요? 좌측으로 갔다가 이동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수요는 동일한데 공급량만 줄었어. 그러면 내가 이 금액을 받아들이면서라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희소해진 매물들을 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대단히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됐을 때 잠실동이 지정이 되었잖아요. 우리 잠실권역 대표적인 아파트 하면 어디가 나올까요? 엘리트, 레파 해가지고 나오죠.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그리고 파크리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단지가 있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엘리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잠실동이죠. 그런데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잠실 권역에는 묶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잠실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잠실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여버리니까 잠실 권역인데 파크리오는 거래가 된대 하니까 지금 잠실 누르니까 파크리오 팍 튀어 올라갔죠. 신천동 잠실 파크리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 달 보게 되면 어떤가요? 실거래가가 15억부터 있었었죠. 15억, 16억, 17억, 높아야 18억 했는데 6.17 대책이 빵 터지고서 그 이후로 갑자기 실거래가가 18억도 찍고 19억도 찍고 막 그러더니 20억도 찍고 쭉 올라갔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21억도 넘게 22억도 실거래가를 찍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엘스는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잠실 엘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제한이 되어 있었죠. 이미 잠실 엘스는 5월 달부터 실거래가를 막 18억, 19억, 20억도 막 찍고 있었었죠. 그랬는데 6.17 대책이 나타나고 나니까 기존의 실거래가 21억도 찍고 했었었는데 거래가 딱 멈춰버렸죠. 거래를 하려고 해도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실거주가 가능한 물건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파크리오가 팍 올라갔죠. 그러니까 잠실 엘스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죠. 이러니까 간신히 실거래가 가능한 희소한 매물이 나타나니까 실거래가가 갑자기 한순간에 팍 튀고 올라가죠. 우리 6.17 대책 이후로 갑자기 실거래가가 여기도 막 22억을 찍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막 거래 가격대 보면 23억도 찍고 24억도 찍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래 제한은 가격의 안정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물건의 희소성만 부각시키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경제학 이론 베이스로도 어떤 식으로 수요 공급 곡선이 변화하는지도 설명했었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더니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실제로 알 수 있는 사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특정 규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 규제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은 그 규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 규제 자체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거시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이번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